영화 리뷰 컨텐츠로 한 19억 2천 정도 나오고 있어요. 8억 3,400 정도, 8억 6천 정도, 여기서 9천, 8,800, 이게 한 4,300. 한 편에 대한 수익이 2,775만이 나왔고요. 특별한 노력 없이 합치는 작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계속 재활용이 가능해요. 저작권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를 계속 확보하고 있는 거죠. 컨트롤 V가 하면 끝이에요. 돈을 벌고 싶어서 시작한 거지 예술을 하려고 유튜브를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쇼츠를 20, 30개 만들 시간에 롱폼 하나를 제대로 만들면 똑같은 효과라는 거죠. 수익 창출이 되셨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번 달 수익이 한 500만 원 정도 나왔다고는, 이 월급으로는 미래를 꿈꾸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전 되게 행복했어요, 진짜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유튜브 영화 리뷰 컨텐츠로 지금까지 19억 번 둥둥 아빠라고 합니다. 19억이면 진짜 많이 버신 거네요. 그렇죠.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금액이긴 하죠. 처음부터 유튜브를 본업으로 시작하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원래 10대 때는 좀 가수를 하고 싶었는데 목에 좀 병이 생기면서 포기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부모님께서 갑자기 사기를 당하시면서 반지하로 가게 됐거든요. 그때부터는 뭐 꿈이 없었어요. 혼자 한 100만 원, 200만 원 벌면 월세 내면서 내 한 몸은 건사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막 아무데나 이력서 쓰고 하고 있다가 지금 아내를 만나면서 뭐가 좀 잘 풀리려는지 공기업 자회사에 들어가게 됐죠. 되게 안정적인 삶이고 행복한데 이 월급으로는 미래를 꿈꾸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는 살아서는 좀 안 되겠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업을 이것저것 찾아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안 해본 건 없어요. 국내 위탁, 뭐 해외 구매 대행 다 해보고 고정비 빼고 뭐 광고비 빼고 수수료 나가고 하니까 손에 잡히는 건 100만 원도 안 되고, 이래서 아예 좀 리스크가 없는 사업을 해보자 라고 알아보다가 유튜브를 선택을 한 거죠. 브이로그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리액션 영상 이런 걸 전부 분석을 해봤어요. CPM은 얼마나 나오는지, 뭐 지속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근데 그걸 계속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답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소스도 계속 공급이 되고 시청 지속시간도 되게 길고 특별한 호불호가 없는 그런 게 영화 드라마였고, 그걸 선택을 해서 제대로 달리게 된 거죠. 그럼 지금은 채널 몇 개 정도 운영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5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5개를 혼자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지금은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있고 같이 협력하는 대표님들도 계시는데 예전에는 혼자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사무실이 따로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그럼 사무실 한번 구경시켜줄 수 있으세요? 한번 가실까요? 그럼 영화 드라마 리뷰로 19억 버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수익 인증 먼저 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채널이 약 8억 3,400 정도 나왔고요. 두 번째 채널인데 8억 6천 정도. 저희가 테스트도 하고 뭐 트렌드도 알아볼 겸 이제 여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9천, 여기가 8,800, 이게 한 4,300. 합치면 한 19억 2천 정도 나오고 있어요. 롱폼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영상 하나에 벌어들인 수익도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영상 하나에서 제일 많이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한 편에 대한 수익이 2,775만이 나왔고요. 지금도 계속 여기 조회수 찍히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이 영상 하나로도 3천만 원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이 채널을 메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채널 하나만으로도 2천만 원 정도는 꾸준하게 찍히고 있어요. 사실 영화 드라마 리뷰는 밥 친구로 많이들 보시잖아요. 맞아요. 저도 보는데 네. 작품 선정은 또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희가 뭐 신작이라든지 유명한 작품이 예고가 뜨면은 뭐 준비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협력하는 업체들이 뭐 화이트리스트를 제공을 해주면 그 작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화이트리스트는 채널 구독자 수를 보고 먼저 협의가 들어오는 편인가요? 우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먼저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지금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채널이 크지 않거나 막 만들어가지고 화이트리스트를 못 받는 게 아닐까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사실은 작품이 독립영화라든지 단편영화 엄청 많거든요. 감독님들이나 연락처가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허락을 구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역시도 초창기에는 단편영화 위주로 했었는데 감독님들한테 메일 보내고 허락받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생각보다 더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는 편인가요? 오히려 단편 영화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들이나 제작사, 배급사들이 수익만 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술성을 뭐 따지거나 아니면 말하고 싶은 말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목적이신 분들도 많아서 그런 분들은 흔쾌히 허락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네네. 만드는 방법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화이트리스트를 받았던 작품인데요. 이게 왓챠 오리지널 시리즈 중에 사막의 왕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을 선택했던 이유는 이게 옴니버스로 구성된 6화짜리 드라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회차마다 밝혀지는 구조라서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한 편을 봐도 다른 이야기가 또 이어지니까 사람들이 제 채널을 더 찾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1화를 편집해서 올렸다라고 하면은 2화가 궁금해서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요즘에 몰아보기 시리즈가 워낙 많아서 이걸 한 편 한 편 올려가지고 나중에 합본을 올리셔도 상관없거든요. A, B, C 영상을 만들고 나중에 A, B, C를 만든 D라는 영상을 새로 업로드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맨 마지막 D라는 작품은 특별한 노력 없이 합치는 작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해내는 거죠. 3+1 느낌으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처음에 ABC에서 조금씩 사람들이 모이면서 트래픽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D라는 제일 큰 작품에서 트래픽이 터져가지고 오히려 수익적으로는 ABC 합친 것보다 D 하나가 더 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선은 제가 하는 방식을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면 저는 처음에 영상을 정속으로 보지는 않아요. 최대한 빠르게 넘기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다시 돌아가는 스타일인데 한번 제가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영상을 보면서 바로바로 메모를 하는 스타일인데요. 지금 보시면 옆에 빈 공간, 동그라미를 치는 누군가 이렇게 지금 메모를 해놨는데요. 제가 아직 이 등장인물이 누군지 모르니까 포인트만 잡으면서 계속 메모를 해나가는 거예요. X로 그려오세요. 같이. 감사합니다. 우선 내용은 파악은 됐으니까 이걸 그냥 스크립트를 써보는 거예요. 오케이, 수고했어요. 이제 싹 다 지우고 저는 지금 싹 다 지우고 이 대사를 쓰고 싶어요. 여기 앞에 나레이션을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제가 메모한 부분을 지우고 이렇게만 보면 대략적인 스크립트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장면, 대사는 제가 앞에 미들바를 넣었거든요. 나레이션, 대사들, 나레이션, 대사 이런 식으로 계속 나레이션과 대사를 반복해 나가면서 편집점을 잡아주는 거죠. 이 정도로 이렇게 스크립트를 대략적으로 썼으면 녹음을 할 차례예요. 근데 녹음하실 때 네. 꼭 마이크를 써야 되나요?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휴대폰을 이용해서 했거든요. 요즘 휴대폰이 되게 잘 나와가지고 조용한 공간에서 녹음을 하면 되게 선명하게 잘 들려요. 근데 저는 이걸 전업으로 하다 보니까 매번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파일 컴퓨터로 옮기고 번거롭잖아요. 퀄리티도 신경 쓸 겸 하면서 이 마이크로 아예 컴퓨터에 연결해서 바로바로 녹음을 하는 거죠. 이거는 되게 미세한 꿀팁일 수는 있는데 녹음을 하실 때 이 수음부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를 이렇게 하고 하시면 그 파열음, 공기가 소리가 되게 잘 들어가요. 그래서 조용한 곳에서 녹음을 하시더라도 이쪽에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살짝 비스듬하게 해서 녹음하시는 게 더 깔끔하게 잘 들리실 거예요. 텅 빈 사무실, 빈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누군가, 빈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누군가, 작까지 들이대며 검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녹음이 끝났어요. 빈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누군가. 그러면 이제 이 음성을 옆에 있는 스크립트를 같이 보면서 편집을 들어갈 거예요. 편집도 사실은 크게 별거는 없어요. 저희가 필요한 거는 자르고 지우는 게 거의 다예요. 여기 보시면 자르기 도구라고 해서 C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저도 C를 누르면 지금 마우스 바뀌는 거 보이세요? 이대로 클릭만 하면 잘려요. 이 키는 V키예요. C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V를 누르고 클릭을 하고 지우면 돼요. 그러면 깔끔하게 텅 빈 사무실, 빈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누군가. 다시 C 누르고 자르고. 지금 쓰는 키가 3개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마우스인데 마우스로 당겨서 빼놓고 영상을 불러올게요. 영상이 쭉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이 옆에 나와 있는 스크립트랑 같이 보는 거죠. 텅 빈 사무실. 텅 빈 사무실이 나왔으니까 관련 장면을 넣어줄게요. 저는 이쪽 앞에 부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텅 빈 사무실. 이걸 어느 정도 길게 쓰면은 그 저작권이 걸리거든요. 저는 기준을 4초 정도로 잡아볼게요. 요즘의 트렌드가 오디오가 너무 뜨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다른 작업을 하시면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보지 않고 듣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호흡은 가능한 적게 주는 편이에요. 그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누군가. 지금 계속 자르고 넘기고 붙이고 이거 3개만 하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업을 작까지 들이대며 검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선 클립이랑 연결해서 보면 검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영상을 삭제했는데도 자연스럽죠? 나레이션 때는 장면이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자르고 붙일게요. X로 그려오세요. 또 한 번 말도 안 되는 오더를 내리는데
나레이션 때 장면이 바뀌면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저희가 이제 편집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저작권, 컨텐츠 아이디를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다른 장면으로 화면 전환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이어 나가주는 거죠. 나레이션을 쓸 때는 예. 주인공의 대사가 전혀 필요 없으니까 네. 표정만 나오는 다른 장면을 끼워 넣어도 괜찮다는 소리시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영화나 드라마 자체가 기승전결이 완벽한 구조다 보니까 나레이션을 빼고 불필요한 부분만 삭제를 해도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영상이 완성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작권 정책에 위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비평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이런 나레이션을 중간중간에 삽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면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주인공의 대사를 무시하면서 그걸 풀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스릴러물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심리나 뭐 사건에 대한 정황 이런 거를 되게 길게 장면으로 보여주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나레이션으로 압축해서 풀어내면은 영상을 많이 쓰지 않고도 구독자들에게 내용 전달이 전부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작권 정책에서도 조금은 프리해지고 편집도 더 깔끔해지는 거죠. 대사 없는 장면만 나열되면 저는 오히려 지루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오히려 그런 부분을 나레이션으로 채우면 확실히 저작권에서도 안전할 수 있고 나레이션을 넣는 포인트도 제 마음대로 다 잡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나레이션을 되게 많이 넣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편집이 오히려 더 쉬워지는 거죠. 다 말로 설명이 가능하니까 원하는 장면만 나레이션 위에 올려가지고 편집이 끝나는 거죠. 오케이, 수고했어요. 거창한 그럼- 모습과는 다르게 이제 싹 다 지우고 여기 시계 부분은 아까 원본에는 이게 이 자리에 없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장면은 왜 끼워 넣으신 거예요? 정말 쉽게 말하면 때우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어요. 떼우기 위해서요? 네, 왜냐면은 앞에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남자가 나와서 대사를 하고 오케이. 여자가 나와서 돌고 있어요. 네. 근데 바로 여자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이게 좀 튄다고 생각을 해서 뒤쪽에 있는 장면인데 앞으로 끌어와서 이렇게 삽입을 해버리는 거죠. 뒤에서도 굳이 필요 없는 장면을 쓴 거네요. 네네, 그렇죠. 반대로 앞에서 당겨 오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완성된 컷 편집을 보시면 텅 빈 사무실, 빈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누군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업을 작까지 들이대며 검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거창한 모습과는 다르게 이제 싹 다 지우고 X로 그려오세요. 또 한 번 말도 안 되는 오더를 내리는데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그러면 방금 보신 것처럼 1차적으로 컷 편집이 끝났으니까 제 나레이션을 자막으로 넣으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문자 도구라고 있어요. 이거를 누르시고 클릭을 하셔도 자막을 쓸 수가 있고요. 단축키가 T로 되어 있었잖아요. 바로 키보드에서 T를 누르고 클릭을 하셔도 자막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막을 넣는 거는 특히 되게 쉬워요. 왜냐면 저희가 자막을 스크립트로 미리 써놨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아까처럼 이곳에 컨트롤 V가 하면 끝이에요. 선택 도구로 원하시는 위치에 두시고요. 자막의 크기나 이런 거는 이쪽에 기본 그래픽을 누르면 여기서 글꼴이라든지 두께, 가운데 정렬 이런 걸 다 이곳에서 할 수가 있고요. 보통 한번 본인 스타일이 만들어지시면 이거를 계속 저장해서 쓰실 수가 있거든요. 템플릿처럼 저장이 가능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글꼴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은요, 이쪽에 연결된 스타일이라고 있는데 플러스를 누르면 스타일 만들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셔서 나중에 불러와서 계속 쓰실 수가 있어요.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웬만한 기능은 다 아래쪽에 있는데 글꼴은 나중에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배달의 민족 글꼴을 써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배달의 민족에서 제공해주는 무료 폰트라서 다운만 받으셔서 바로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적용을 한 다음에 글자 크기는 이곳에서 마우스로 키우고 줄이고 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숫자로 입력을 해서 키우고 줄일 수도 있는데요. 글꼴 색도 이 아래쪽에서 검은색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글씨를 흰색으로 바꾸고 배경을 검은색으로 바꾸셔도 돼요. 지금 이 검은색 배경이 너무 타이트하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이럴 때는 이 배경에 여기 보이시나요? 크기를 늘려주시면 이 검은색 배경이 커져요. 수정을 한 걸 다시 한번 스타일 만들어 볼게요. 자막 수정. 그러면 이쪽에 제가 수정한 게 스타일로 만들어졌죠?
지금 이렇게 안 보이는 자막도 똑같이 드래그를 해서 수정한 자막을 불러오면 바로 이렇게 똑같이 바뀌어요. 제가 처음에 편집을 할 때는 자막도 안 넣었어요. 나레이션으로만 하셨나요? 네네. 이 너무 완벽한 퀄리티를 추구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다 보면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영상 한 편도 못 올려요. 나는 일주일에 한 편은 무조건 올릴 거야 라고 계획을 세우셨다면 이쯤에 작품명 정도 넣고요. 작품명은 너무 이렇게 눈에 띄면 저는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배경 없애고 투명하게 보이게 만들어요. 이쪽에다가는 보통 채널 로고나 채널명을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안 넣으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끝인데요. 돈을 벌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지 예술을 하려고 유튜브를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상이 올라가는 것에 의의를 두고 최대한 그 기준을 맞춰서 올리려고 했던 거고요. 처음에는 편집이 많이 느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거든요. 하면 할수록 더 편집이 빨라지고 시간 여유가 남으니까 자막 글꼴도 바꿔보고 로고도 한번 다시 만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만의 스타일을 갖춰 나가는 거죠. 완성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는 작품명을 썼고요. 이쪽에는 배급사, 그 다음에 가운데에는 자막을 넣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도연체를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살짝 기울여서 쓰고 있거든요.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알림시의 시장인 유용민이 다리에 목이 매달린 채 발견됩니다. 존경받는 경찰대 교수 한승민은 그의 동료였던 김판호 형사에 자신이 알림시장을 살해했다고 자백합니다. 내가 범인이야? 내가 이용민 죽인 살인범이야.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도 보시면 욕설이 나오거든요. 네. 이 새끼야 라고 나오는데 제가 그거를 음성을 다 잘랐어요. 왜 그러냐면 욕설을 들었을 때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가능한 전체 이용가를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봤을 때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모자이크를 하고 욕설 같은 경우는 무금 처리를 하고 있어요. 사실 쓰인 게 컷 네. 편집이랑 그냥 내 목소리 맞게 그 장면에 넣는 거. 네, 이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나오나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는 오히려 나레이션 자막까지도 안 넣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영화 드라마는 그 컨텐츠 자체가 후킹 포인트고 시청 지속 시간이 되게 길어요. 수익에는 크게 지장은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유가 오디오라 그랬잖아요. 유튜브를 틀어놓고 오디오만 들으면서 집안일을 하시거나 혹은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이 오디오 쪽만 크게 공백이 없으면 컷 편집이 그렇게 이쁘지 않더라도 지속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럼 보통 영상 하나 만드는데 몇 시간 걸리세요? 지금 처음 영상 보고 스크립트 쓰고 편집하고 업로드까지 대략 한 7시간, 8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7시간, 8시간이면 네.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부업으로는 좀 어렵겠네요. 제가 요즘에 사실 부업으로 쇼츠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쇼츠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쇼츠 한 편 만드는데 한두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제가 쇼츠를 또 안 해본 건 아닌데 이 수익이 쇼츠는 조회수 1당 한 0.1에서 0.15 그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 롱폼은 거의 30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을 해서 쇼츠를 2, 30개 만들 시간에 롱폼 하나를 제대로 만들면 똑같은 효과라는 거죠. 물론 30시간이 걸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롱폼 특성상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영상 하나의 수익이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일자가 나와 있는데 업로드하고 얼마 안 돼서 수익이 쭉 오르다가 거의 540일 가까이 될 때까지 수익에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한 번 더 뛰거든요. 예를 들면 특히 시리즈물이나 후속편이 나올 때 전편들을 한 번 더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오징어 게임처럼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이런 식으로 퀀텀 점프를 이뤄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영상은 나중에 그 시리즈가 한 3, 4 이렇게 나와도 꾸준히 더 오르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미션 임파서블 6까지를 합본을 만든 영상이라면 7이 나오면 또 그거 보기 전에 사람들이 볼 거잖아요. 아. 그럼 저는 7을 또 보고 만들어서 합치면 또 하나의 영상이 또 나오는 거죠. 사실상 되게 가성비가 좋은 콘텐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계속 재활용이 가능해요. 사실 롱폼이 썸네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 썸네일을 만들 때 가장 우선시로 생각하는 게 어떤 거예요? 사실 이거는 채널의 컨셉에 따라 다르기는 해요. 영상 지속성은 어차피 영상이 책임진다면 사실 그걸 보기 위해서는 클릭을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감정 표현이 잘 드러나 있는 장면을 차용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놀란다거나 아니면은 울고 있다거나 비명을 지른다거나 이런 사람의 감정이 좀 과하게 표현되어 있는 게 좋고요. 이게 장르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SF 채널을 운영을 하는데 그런 장면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로봇이라던가 우주선, 외계인 이런 약간
매혹적인 장면을 차용을 하는 거죠. 지금 실버 버튼이 5개나 쓰시잖아요. 네. 운영하는 채널 전부 다 10만 구독자가 넘으신 거네요. 아, 그렇죠. 근데 사실은 실버 버튼이 더 있어요. 너무 험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막 기스에 여기 뭐 지워지고 좀 난리가 났어요. 저는 궁금한 게 10만 구독자 이상 채널이면 광고도 되게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광고는 구독자 몇 명부터 들어오기 시작하셨나요? 구독자가 많다고 해서 광고가 절대로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영상 편집 스타일이라던가 장르가 그 배급사나 대행사의 컨셉에 또 맞아야 되고요. 예를 들면 공포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 로맨스 채널에 올릴 수는 없잖아요. 구독자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채널의 특성이 많이 타죠. 사실 저는 정말 오래 전부터 시작하기도 하셨고 쌓아 올린 채널 지수 같은 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네. 이걸 초보자가 지금 시작해도 조회수가 잘 나올까 하는 걱정은 있거든요. 저는 사실 채널에 그렇게 크게 정을 두지는 않아요. 워낙 많은 채널을 하기도 했고 거기다가 지금 심지어 많이 도전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세요. 그리고 저의 경쟁자로도 많이 올라오고 계시고요. 영화 드라마 리뷰 롱폼으로 이렇게 수익 창출하는 방법을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줘 보신 적이 있나요? 아, 네. 사실은 비즈니스적으로 만난 대표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이제 리뷰 컨텐츠를 운영하는 걸 아시니까 궁금하다고 배워보고 싶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수익 창출이 되셨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지인도 한 명 알려줘 봤는데 저번 달 수익이 한 500만 원 정도 나왔다고는 들었어요. 그분도 그럼 롱폼이신 거죠? 네, 롱폼으로 했어요. 사실 유튜브에서 영화 드라마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저작권이잖아요. 네. 근데 5년 동안 꾸준히 운영하고 오신 걸 봐서 혹시 저작권 리스크 관리를 하는 팁 같은 거 있을까요? 공정 사용을 많이 아실 거예요. 공정 사용이라는 게 흔히 말해서 영드짜라고 하잖아요. 단순하게 짜집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비평과 나레이션을 어느 정도로 섞어야지 안전한지, 혹은 어떤 배급사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지, 이 배급사의 정책은 어떤지, 이거를 몸으로 깨우쳐 왔던 거죠. 그래서 신작이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이건 이 배급사 거다 하면 건드리지 않고 있고요. 운영 쪽에서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건 지금은 제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직원들과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역할 분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작가, 편집자, 관리자 이렇게 3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분들은 영상을 보고 스크립트를 쓰고, 편집자분들은 그 스크립트를 토대로 편집을 하고, 관리자 팀장급이 썸네일이나 업로드, 지수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요즘에 본업에서 많이 떠난 이유는 화이트리스트를 확보하느라 영업을 많이 뛰고 있거든요. 다른 배급사, 제작사 대표님들 만나고 협의하고, 그래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저작권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를 계속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화이트리스트 업체랑 네. 컨택이 되신 거네요? 업체랑 컨택한다기보다는 제작사를 직접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드라마 에피소드 기준으로 하면 한 300편 정도 확보한 게 있고요. 그 외에도 단편, 장편 가리지 않고 꾸준하게 연락 돌리고 만나면서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 다니다가 병행하면서 전업으로 돌리신 거잖아요. 네. 수익이 수익이 어느 정도 찍혔을 때 퇴사를 결심하게 되셨나요? 제가 세후로 통장에 찍히는 게 200만 원이 안 됐어요. 한 191만 원, 2만 원? 막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수익의 크기보다는 기간에 집중을 했어요. 수익 창출이 되고 그 다음 달부터 월에 한 3천만 원 이상씩 들어왔거든요. 그래도 저는 퇴사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안전한지 지속 가능한지를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수익 창출도 박탈이 돼보고 저작권 경고도 맞아보고 많은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안정적인 운영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깨우친 다음에 그때 퇴사했어요. 월급을 190만 원 받다가 지금은 19억을 버신 거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여유가 생기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한테는 꿈이 있었어요. 제가 부모님의 사기로 인해서 반지하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제 집을 가지고 싶었어요. 빌라, 오피스텔 상관없이 제 이름으로 된 집. 그래서 쫓겨날 걱정이 없는. 근데 지금 벌이가 괜찮아지다 보니까 작년에 드디어 제 명의로 된 집을 얻게 되었죠. 근데 거기에 저희 아버지가 화물차를 운전을 하시는데 수동이다 보니까 왼쪽 무릎이 아프신데 클러치 밟는 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자동 변속기 화물차로 바꿔드린 게 효도 아닌 효도 같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고 유튜브 영드자 리뷰 롱폼 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첫 작품이 중요하잖아요. 첫 작품으로는 어떤 걸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저작권, 배급사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가장 좋아하셨던 작품으로 시작을 해보라고 말씀드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편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도 허드릴 수도 있거든요. 가장 좋아하는 작품으로 하면 내용은 벌써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어떤 점이 감동적이었고 어떤 점이 포인트였다. 이러다 보니까 스크립트 쓰는 것도 편집점을 잡는 것도 쉬워요. 오히려 편집 기술만 익히면 되는 부분이라 처음에는 연습 삼아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저작권에 걸리는데 영상 어차피 못 쓰는 거 아니냐, 수익화 되더라도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채널을 한 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롱폼의 영상은 저작권이 걸리더라도 나중에 다른 채널 수익 창출할 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쇼츠로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부담 없이 좋아하시는 작품, 가장 감명 깊었던 작품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초보자들이 이것만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으면 어떤 걸까요? 가장 처음에 시작하시면 이 퀄리티에 대한 욕심이 많으실 거예요. 자막을 더 이쁘게 꾸민다거나 채널을 이쁘게 꾸민다거나. 저도 그래 봤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2주, 3주가 지나도 영상 하나가 올라가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영상 하나가 올라갔다라고 치더라도 다음 영상까지 또 2, 3주가 걸릴 거잖아요. 이 유튜브 알고리즘은 절대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목표를 잡으시고 나는 일주일에 한 편 올리겠다, 혹은 너무 바빠서 피곤해서 2주일에 한 편 올리겠다 마음을 먹으셨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막이 안 들어가도 좋아요. 컷 편집만 잘라서 목소리만 넣어서 업로드를 하는 걸 목표로 하셔가지고 그 주기를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력은 결국은 하면 할수록 나중에 따라오기 마련이거든요. 꾸준히 업로드하는 게 중요한 거네요. 이건 지금도 느끼는 건데 편집 퀄리티가 안 좋으신 분이 구독자 10만 넘어가신 분도 있고요. TTS 쓰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도 볼 사람은 보고 그분은 돈을 번다는 건 팩트인 거죠. 그럼 이런 영화 드라마 리뷰 롱폼은 어떤 분들이 운영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영화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수익화하시는 데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떠나서라도 디지털 노마드로 인생을 한번 바꾸고 싶으신 분들이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가장 대중적이니까요. 둥둥 아빠님의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계속 외부 미팅을 하고 있어요. 화이트리스트 확보하고 협의를 보고 저는 제 카르텔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이 리뷰 컨텐츠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저작권 걱정 없이 편집을 할 수 있고 그 힘을 토대로 또 다른 계약을 성사시키고 이런 카르텔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리뷰 컨텐츠 하는 분들끼리 모이면 배급사도 좀 더 저작권에 대해서 흔쾌히 허락해 주는 편인 건가요? 그럼요. 예전에 제가 혼자였을 때 한 10만 정도였을 때 저 혼자서 가면은 상대도 안 해주셨어요. 메일을 보내도 답도 없으셨고 지금 같이 일하시는 대표님들이 좀 있거든요. 그 대표님들이랑 같이 협의를 보게 된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각자의 니즈에 따라 가지고 취사 선택이 가능한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봐주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꿈이 없었어요. 비관적이었고 비혼주의자였고, 왜냐하면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드라마 리뷰 아니더라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도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을 보셨다면 그래도 제가 하는 걸 대략적으로 보셨을 테니까 한번 좋아하시는 작품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셔서 인생을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